재미있는 문학 이야기로 너와 나, 우리와 세계를 잇는 곰곰나루, 곰곰나루가 들려드리는 문학대 문학. 오늘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문학이 있다 편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은 두 나라만의 일이라 할 수 없지요.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불길한 예감도 막지 못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인이나 미국 기업인들은 어떨까? 미국에 사는 중국인은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지요. 그러다 떠올린 한 작가가 있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진. 하진은 1956년 랴오닝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28세 때 영문학 박사가 되기 위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이후 1989년 고국에서 일어난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일당 독재체제인 중국을 버리고 망명을 해버렸지요. 지금은 보스턴 대학교 영문과의 창작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영어를 늦게 배웠으나 40세 무렵에 이미 미국에서 주목받는 작가가 되어 있었지요. 미국에서 작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면 유럽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 읽히게 되고 그만큼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다는 사실 잘 아시죠? 하진은 단편소설집 호랑이 싸움꾼은 찾기 힘들어, 붉은 깃발 아래서 등과 장편소설 기다림, 전쟁 쓰레기 등으로 유수의 문학상을 받고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에 근접한 미국 작가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한국 출신 중에 이런 작가가 없을까 생각해보니 미국 프리스턴 대학교 문예창작가 교수로 재직 중인 작가 이창래를 들 수 있겠네요. 이창래는 하진보다 9살 아래인 1965년생이지만 3살 때 이민을 가서 미국 영어권에서 성장했지요. 1995년 장편 네이티브 스피커를 발표하자마자 주요 작가로 부각됐고요. 이후의 문학적 행보는 하진에 못지 않습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작가가 되었지만 이창래 작가의 앞날을 응원해봅니다. 다시 하진 이야기입니다. 2009년 하진은 단편소설집 A Good Fool을 냅니다. A Good Fool. 한국에서는 이 소설집을 2011년 왕은철 교수가 멋진 추락이라는 제목으로 발견했는데요. 멋진 추락. 이 멋진 추락에는 같은 제목의 단편을 포함해서 총 12편이 실려 있는데 뜻밖에도 아주 쉽게 읽혀서 세계적인 작가라는데 이렇게 가볍게 읽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반면 미국 내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갈등, 중국 현실에 대한 비판 등 주제가 아주 뚜렷한 본격 리얼리즘 작품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십자포화 속에서라는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십자포화 속에서. 줄거리를 소개할까요? 중국에서 온 어머니는 6개월 피자를 얻어 미국의 아들 티안 집에 체류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며느리 코니가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다 귀가하는 티안을 마구 대하는 것을 못 견디합니다. 그 때문에 코니는 한 방에서 자지 않게 되지요. 어머니가 보기에 코니는 집안일도 거의 안 하고 뭘 배운다고 밖에 하루 종일 나가 있다가 들어옵니다. 사실 코니가 그렇게 된 것은 어머니가 온 뒤부터였지요.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잡혀 사는 아들이 못마땅해서 대놓고 며느리를 비난합니다. 며느리인 코니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네요. 둘의 다툼 때문에 아들 티아는 미칠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고부 갈등이 극에 달하자 티아는 마침 감원바람이 분 회사에 스스로 퇴사 신청을 합니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누워 이제 망하게 됐다고 엄살을 부립니다. 아들 내외는 어머니를 중국으로 되돌려보내기로 하고 이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티아는 어머니에게 집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맨날 싸움을 해서 정신이 혼미한 채로 회사 일을 하다 결국 퇴사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티아는 다시 이어 말합니다. 이제 우리 부부 일거리가 없어 집을 내놓아야 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제 결말은 짐작되지 않나요? 자기 때문에 아들 내외가 일거리가 떨어지고 집까지 내놓게 됐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어요. 그렇게 기가 세던 어머니는 의기소침해졌고 결국 귀국을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십자포화 속에서. 십자포화 속. 이 말은 아들이 어머니와 아내 양편에서 포화를 맞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테지요. 그 십자포화 속을 아들은 결국 지금의 삶을 택하고 어머니를 자신이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조국, 중국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으로 헤쳐나옵니다. 그런데 소설은 딱 이렇게 끝나지는 않네요. 이제 내일이면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하는 아들 티아는 불현듯 14년 전 기억을 떠올립니다.
14년 전 입학시험을 치르던 날이었죠. 부모님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도시락과 음료수, 손수건에 싼 밀감을 들고 빗속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한쪽 어깨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티아는 그때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며 그 고마움에 눈물이 고이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과 예전처럼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요. 소설 십자포화 속에서는 그렇게 끝맺음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것 아닌가요? 고향의 시부모가 아들 내외 집으로 다니러 온다. 그런데 아들 내외는 부모가 장기간 머물게 될까봐 노심초사한다. 고부간에, 아들 부부간에 갈등이 시작된다. 이런 사연 말입니다. 십자포화 속에서의 티안과 코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경험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러고 보니 십자포화 속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2005년 박완서 작가가 발표한 꽁트 같은 짧은 소설 촛불 밝힌 식탁과 그대로 이어지네요. 촛불 밝힌 식탁. 잠시 촛불 밝힌 식탁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짧은 분량이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촛불 밝힌 식탁은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요약되는 소설입니다. 나는 퇴임 교장으로 아내와 함께 아들 내외 집 근처에 살게 되었지요. 아내는 아들이 어릴 때 즐기던 가정식을 못 먹고 산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가끔 아들이 먹기 좋게 저녁 식사를 해서 가져다 주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헛걸음이 계속되었지요. 저녁 때에 아들 집에 불이 켜져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혹시 집에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게 아닐까? 설마 그럴 리는 없을 테니까 나는 그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저녁 때 아들 집으로 향합니다. 역시 불은 꺼져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지요. 그런데 나오는 길에 방금 전 며느리가 이웃집에 가서 반찬거리를 빌리고 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저녁마다 제 어미의 저녁 차림을 따돌린 채 어둠 속에서 몰래 식탁에 촛불만 켜놓고 있는 아들 내외에 그 촛불 밝힌 식탁을 쓸쓸하게 떠올립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가 방문하지 못하게 하려고 집에 있으면서도 불을 끄고 없는 척하고 있을 아들 내외. 이건 박완서 작가의 촛불 밝힌 식탁이고요. 어머니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실업자 신세가 되었다고 거짓말하는 아들 내외. 이건 하진의 십자포화 속에서입니다. 아주 닮은 사연이지요. 다시 하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하진의 특별한 단편소설 한 권을 더 소개하고 싶네요. 2004년 작품인데 한국에서는 2008년 역시 왕은철 교수의 번역으로 전쟁 쓰레기로 발간된 건데요. 원제는 War Trash입니다. 이 작품은 놀랍게도 6.25 전쟁 때 중공군으로 참전해 포로가 되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소용돼 있던 한 중국 인민군이 겪은 포로 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중국의 참전은 유엔군, 미군, 한국군의 치명상을 입혔지요. 전쟁은 계속되었고 피해는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전쟁 참전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 하고 있지요.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 전쟁, 바로 이 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군은 50만 명이 넘고 이 중에서 사망자는 18만, 부상자는 그 이상입니다.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런 전쟁에서 포로가 된 중국 인민군들은 나중에 고국에 돌아가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치욕의 화신이 되어 농장 노역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배신자, 치욕의 화신. 하진은 1970년대 중국에서 두만강 근처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6.25 전쟁에서 돌아온 참전 군인들을 생각했다고 하네요.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자료를 뒤져쓴 역작이 바로 War Trash, 전쟁 쓰레기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 포로가 되어 거제도 수용소에 있다가 포로 교환 때 고향으로 돌아가 쓰레기 취급을 받은 중국 인민군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중국 작품의 6.25 전쟁, 그들식으로 말해 항미 원조 전쟁에 관한 문학이 꽤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전쟁 쓰레기가 된 포로 체험을 하진만큼 깊이 있게 다룬 것은 소개된 것이 없습니다. 한국 문학에는 6.25 전쟁기 포로 수용소 체험을 직접 다룬 작품이 여러 편 있지요. 장용학의 단편소설 요한시집, 강용준의 단편소설 철조망, 최인훈의 장편소설 광장 등이 그렇고요. 김소진의 단편소설 쥐잡기, 최수철의 연작소설 포로들의 춤 등은 전후 세대에까지 남은 포로 수용소의 흔적을 그리고 있지요. 또한 실제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풀려난 시인 김수영, 김수영의 문학에서는 이 포로 체험이 빼놓을 수 없는 모티브가 되었지요.
20세기 한가운데 우리 한반도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남과 북이 있었고 미국과 중국이, 유엔과 소련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깊고 길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미중 무역 분쟁은 앞으로 어떤 상처를 남길까요?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문학은 시대의 상처를 기록해둔다는 사실입니다. 문학은 그 시대를 증언하는 목소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출신의 미국 작가 하진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